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존이 파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지도 모른다. 파이코인 커뮤니티, 특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파이오니어들 사이에서는 그 기대가 꽤 오래전부터 조용히 퍼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했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상거래 플랫폼에서 파이로 결제하고 파이로 물건을 사고 그게 곧 디지털 경제의 주류가 되는 날을요. 하지만 최근 뉴스는 이 기대를 정면에서 뒤흔듭니다.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들은 더 이상 외부 코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내부에서부터 디지털 결제 구도를 다시 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당혹감과 의문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린 이제 끝난 건가? 기대는 실망으로, 가능성은 불확실성으로 뒤바뀐 그 순간.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 속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틀렸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방향이 달랐던 걸까? 그 대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 월마트와 아마존은 외부 코인, 특히 파이코인 같은 프로젝트를 결제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전략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 그리고 수조 원 단위의 결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거대 생태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이 굳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코인을 끌어들일 이유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결제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제 흐름을 직접 설계하고 그 흐름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와 수익을 자기 손 안에 쥐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들은 은행과 카드사를 우회하고 수수료를 줄이며 고객의 결제 패턴까지도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기능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배력을 확보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 같은 외부 프로젝트는 이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난 걸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렇다고 쉽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도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체 코인을 만든다는 건 이제 외부 코인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겠지. 파이코인도 결국 선택받지 못한 거잖아.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흐름엔 뜻밖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서 모든 외부 코인을 배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죠.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자체 결제 수단을 갖는 건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수익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 외부 결제 수단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하나만 쓰지 않듯 기업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제공해야 더 많은 사용자에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그리고 언젠가 파이코인 역시 실사용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선택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체 코인 하나가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구조, 그게 지금의 글로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은 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경쟁의 무대에 발을 디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린 왜 처음부터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플랫폼에 받아들여지길 그렇게 바랐던 걸까? 그들이 우릴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그건 애초에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걸지도 모릅니다. 파이코인은 태생부터 누군가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 하나의 기능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린 누가 만들어준 길을 걷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는 아마존의 결제 파트너가 되는 대신 자체 생태계 안에서 상점이 열리고 콘텐츠가 올라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길은 더디고 지금은 아직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누군가의 우산 아래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립적 디지털 경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공간, 누가 정해준 틀도 없는 구조,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다른 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 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토큰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는 최근 파이 도메인 경매 시스템을 기존 월렛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전용 앱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기술적 업데이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태계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도메인은 단순한 주소가 아닙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이자 입구입니다. 마켓.파이,
builder.py, mypage.py처럼 스스로 설정한 이름으로 접속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에 나만의 앱이나 스토어, 블로그를 연결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주소 등록이 아니라 하나의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파이팀의 방향성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사용 도구다. 즉, 재판매를 위한 소유가 아닌 실제 구축과 연결을 위한 참여로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개발자든 창작자든 파이 유저든 이 생태계 안에서 이름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우린 이제 단순히 코인을 채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생태계에 주소를 남기고 그 주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참여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이름을 새기고 콘텐츠를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진짜 경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마주하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코인리더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디지털 기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정식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며 향후 규제 체계에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보다도 더 눈여겨봐야 할 건 그 나라의 현실입니다. 베트남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파이코인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마켓을 운영하고 물건을 교환하며 실생활에서 파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을 이어가고 있죠. 즉, 이 법이 시행되는 순간 그동안은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파이 경제가 공식적으로 햇빛 아래 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것. 우리는 종종 언제쯤 제도권이 우릴 받아줄까라는 질문을 하지만 베트남의 현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먼저 시작했고 법은 그 흐름을 따라왔다. 이 문장은 지금 파이코인 생태계에 가장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수많은 파이 유저들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파이를 주고받는 이 흐름은 제도 밖에서 먼저 태어난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움직임이 법의 언어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 말은 곧 당신이 파이 생태계에서 한 모든 행동이 이제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실제 법이 보증하는 디지털 경제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어떤 기업도 국가도 이 움직임을 선도하지 않았다는 것. 파이코인의 진짜 저력은 위에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밀어올린 힘이었습니다. 법이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그건 단순한 제도화의 성공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천이 세상을 바꿨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베트남처럼 법이 열리면 우리 파이는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코인리더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의 디지털 기술법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을 공식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부터는 해당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거래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거죠. 이건 파이코인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신뢰의 전환입니다. 그동안은 파이로 거래한다고 하면 이거 괜찮은 거야? 문제 생기면 책임은 같은 불안과 의심이 늘 함께했죠.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산입니다라는 한 문장이 그 모든 걱정을 덮어버립니다. 법의 우산 아래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유저가 아니라 당당한 경제 주체가 됩니다. 이제 누군가는 파이로 커피를 팔고 누군가는 디자인을 외주로 받고 누군가는 강의를 열고 실제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은 그 나라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신이 쌓은 점, 당신이 나눈 코인, 당신이 만든 도메인과 콘텐츠, 그 모든 게 이제 경제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존과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도 파이코인이 그들과 함께 쓰일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생태계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자체 코인을 만들면 외부 코인은 못 쓰는 거 아냐? 그럼 파이는 끝난 거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포인트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외부 결제 수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USDC, USDT 등의 결제를 받아들이는 플랫폼들은 점점 늘고 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자신들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외부 코인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결제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결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린 사용되고 있고 쓰이고 있으며 그리고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완성된 기술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가진 생태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생태계를 만들어 온 사람이라는 것, 그건 앞으로 어떤 거대한 기업도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될 것입니다.